이건 확실하니까 믿고 따라오세요. 이 주의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닉 라이너는 살인죄에 대해 무죄입니다. 그걸 인쇄하세요. 오늘 닉 라이너가 법정에 출두해 영화계 전설인 부모 롭 라이너와 어머니 미셸 살해 혐의로 기소된 뒤 강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로우 앤 크라임이 법정에 있었고 우리는 지난달 체포 이후 처음으로 닉 라이너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전개는 닉의 변호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로우 앤 크라임이 제시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법정에서 닉 라이너 살인 사건에 놀라운 반전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주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32세인 그는 1급 살인이건과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할리우드의 전설적 감독 롭 라이너와 사진작가 겸 프로듀서인 어머니 미셸 싱어 라이너가 희생자입니다. 두 사람은 12월 14일 LA 브렌트우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렸으며 이번 기소에는 다중살인 특례가 적용돼 닉 라이너가 유죄 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나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결과 모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심리는 세부 사항이나 인정 여부와 관련 없었습니다. 라이너가 밝히기도 전에 변호인단인 유명 변호사 앨런 잭슨이 교체됐기 때문입니다. 첫 출석 때 라이너 옆에 서 있던 그 남자가 판사실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사건에서 사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라이너는 국선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기고 기소 절차도 연기됐습니다. 이는 그가 오늘 기소 절차 권리를 포기한 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법정 밖에서 잭슨은 마이크 앞에 서서 극적이면서도 신중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 변호의 방향에 의문을 일으켰습니다. 이건 확실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주의 법에 따른 건가요?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닉 라이너는 살인죄에 대해 무죄입니다. 그걸 인쇄하세요. 그걸 인쇄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법정에 서게 된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너는 부모인 감독 롭 라이너와 프로듀서 겸 사진작가 미셸 싱어 라이너를 흉기로 찔렀다는 혐의로 몇 시간 뒤 체포됐습니다. 그는 12월 로스앤젤레스 브렌트우드의 가족 집에서 부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렀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다음날 로스앤젤레스 지방검찰청이 강경 조치를 내렸습니다. 1급 살인 이건과 다중살인에 대한 특별 상황 혐의가 추가되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나 심지어 사형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혐의입니다. 현재로서는 동기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밝혀진 동기는 없습니다. 검찰이 그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닉 역시 그때부터 계속 보석 없이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며칠 동안 정말 눈에 띄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그의 변호사 선택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당시 그의 변호사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앨런 잭슨이라는 유명한 변호사가 법정 변호계에서 가장 큰 이름 중 한 명이 닉을 대신해 법정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사건이 치열하게 싸워질 것임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닉은 항변하지 않았고 기소 절차는 한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잭슨은 법정에서 닉이 의료적으로 아직 완전히 허가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있었던 큰 소식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닉 라이너가 수년간 겪어온 중독 문제와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에 대해 사람들이 가졌던 걱정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닉이 체포된 후 일주일 동안 그의 기이한 행동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전날 밤 로브와 미셸 라이너는 로스앤젤레스 브렌트우드의 오랜 저택에서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코난 오브라이언 집에서 열린 연말 파티에 대해 매우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코미디언이자 심야 토크쇼 진행자인 코난 오브라이언의 파티에는 수많은 A급 셀러브리티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리포터는 닉이 코난의 연말 파티에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유명한 사람인지 묻는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빌 헤이더와의 만남이 기사에 실렸고 닉은 그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빌 헤이더는 자신이 휘말린 이 매우 어색하고 걱정스러운 대화에서 정중하게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오히려 대면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빌 헤이더는 닉에게 자신이 그냥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고, 그러자 닉은 오랫동안 그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할리우드 리포터 기사에 따르면 닉은 내면의 악마들과 싸워왔으며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독 문제에 관해서는 그는 아주 어렸을 때 적어도 10대 시절부터 싸워온 자신의 싸움에 대해 솔직하게 밝혀왔습니다. 그는 팟캐스트에서 수십 번 재활원에 가고 여러 주에서 노숙자 생활을 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10대 시절 내내, 그리고 아마도 20대 초반까지 그는 비잉 찰리라는 영화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는 2015-2016년에 개봉했으며 그의 인생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 영화는 헤로인 중독과 노숙으로 힘든 남자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 역대 가장 유명한 감독 중 한 명이 연출했는데 바로 그 감독이었습니다.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와 퓨근맨을 연출한 롭 라이너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영화를 보면 IMDb에서 그렇게 좋은 평점을 받지 못했어요. 이 영화는 롭 라이너가 역대 가장 큰 영화들을 연출한 후에 감독한 작품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롭 라이너가 명작을 만들기보다 힘든 시기를 겪은 아들과 더 깊이 소통하려는 의도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힘들 때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건 10년 전 롭 라이너와 닉 라이너가 빙 차일리를 홍보하던 모습입니다. 이 영상은 아메리카 온라인 빌드 시리즈 클립으로 나중에 유튜브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영상은 여전히 유튜브에 있습니다. 닉 라이너와 롭 라이너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 영화 제작 경험과 관계의 의미를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고 이제 함께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영화 이후 닉 라이너는 연기, 각본, 연출에서 특별한 경력을 쌓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닉 라이너가 중독 문제로 힘들어했다는 보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닉이 매우 심각한 정신건강 질환을 진단받았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TMZ는 롭 라이너와 미셸 라이너가 사망한 후 애닉 라이너가 부모님이 살해되기 몇 주 전에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TMZ는 닉 라이너가 부모님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후 교도소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직접 아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닉 라이너는 자신의 의학적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도는 현재 닉 라이너가 슬픔에 빠져 있지는 않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기사가 닉 라이너의 당시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살해당했다고 주장된 사건 이후에 닉 라이너는 브렌트우드에 있는 부모님의 집에서 약 4마일 떨어진 산타모니카의 한 호텔로 갔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새벽 4시쯤 호텔에 체크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말 끔찍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이 피로 뒤덮여 있었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다음날 방을 정리하러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TMZ의 대형 보도에 따르면 우리는 이 부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아마도 영장 없이 그 방을 수색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에서 발견된 증거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직 그 지점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닉은 부모님의 시신이 발견된 날 저녁 9시 30분쯤 LA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시신은 오후 3시쯤 발견됐습니다. 닉은 남부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 근처 LA 다운타운의 M월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는 부모님 집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내셔널 브로드캐스팅 컴퍼니 로스앤젤레스는 닉이 편의점에서 스포츠 음료로 보이는 것을 구입하는 영상을 최초로 입수한 언론사였습니다. 그는 길을 건너다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닉은 그 이후로 계속 구금되어 있었고 오늘 법정에 출석한 이후에도 계속 구금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그가 기소되는 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고 그가 어떻게 답변할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직면한 이 매우 중대한 혐의들에 대해, 즉 그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그가 부모님을 중독 문제 때문에 살해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동기가 있는지, 아니면 매우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의 결과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남부 캘리포니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계속 진행됨에 따라 그 부분을 지켜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로스앤젤레스에서 닉 라이너가 다시 법정에 출석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마침내 기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잭슨은 판사와 비공개로 대화하길 요청했고 몇 분 후에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모튼 잭슨 퀸을 대신해 라이너 씨에 동의해 그의 변호인 기록 철회를 요청합니다. 저희가 판사실에서 나눈 대화와 법정에서 제공된 설명을 바탕으로 저희는 이 시점에서 변호인을 철회하고 믿어주실 것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공 변호인 사무실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들과 대화를 나눴고 그들은 이 자리에 있으며 그들의 직원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즉시 임명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시입니다. 공공 변호인 사무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로펌은 공식 변호인에서 해임되고 법원은 공공 변호인 사무실을 선임하여 변호하도록 합니다. 라이언 씨가 지금 당신 변호사입니다. 서류나 자료가 있으면 저희는 반드시 그 부분을 준수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판사님, 법원에서 발부한 증거자료 취급에 관한 보호 명령이 현재 유효합니다. 그 명령은 당분간 계속 유지됩니다. 저희는 증거자료와 명령서 사본을 공공변호인 사무실에 전달하겠습니다. 네, 법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령하겠습니다. 그 명령을 미스터 데일리의 지적이 매우 현명했습니다. 저는 보호 명령에 따라 우리 자료를 다른 증인에게 제공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정보는 오직 미스 리드와 그녀의 사무실에만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보호 명령을 완전히 준수할 것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보호 명령에 잭슨 씨 회사와 후임자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화면에서 제공자 보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피커. 교직원 기록이 다시 기록에 올라갑니다. 사람들 대 닉 라이너 사건 번호 25 CJCF 08098 재밌네요. 저는 CME의 킴벌리 프라이드입니다. 사무실 소속으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우 대표적인 사람이 되어 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2월 23일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요. 그날이 바로 2월 23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린 양과 함께 그녀의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짜 이전에 저는 신속한 기소를 받을 헌법적, 법률적 권리에 대한 포기 증명을 받겠습니다. 그린 변호사님. 공공 변호인 사무실이 귀하의 기소 절차를 2월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26년 2월 23일로 이 부서에서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건이 2026년 2월 23일로 연기될 수 있도록 오늘 기소 절차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삭제한 논의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신속한 기소 절차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포기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위원회는 그 기록, 즉 이 부서에서 2026년 2월 23일로 예정된 기소 절차 포기서에 보석이 없다는 점이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법정 안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방송만 듣고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로 엔크라임에서는 저희 팀원이 실제로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닉 라이너가 놀라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는 실제로 보안관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그의 머리는 삭발되어 있었고 턱에는 약간의 수염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는 지쳐 보였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충격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형제자매는 오늘 방청석에 없었고 앨런 잭슨은 이리저리 걸으며 팔짱을 끼고 휴대폰을 사용했습니다. 법정에 있던 우리 사람이 보기에도 그는 분명히 긴장해 있었습니다. 판사와 대화를 요청하기 전부터도 지금 이 순간 그는 매우 긴장해 보였습니다. 심리가 끝나자 잭슨은 조용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곧장 나와 카메라를 지나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법원 밖에서 이 사건은 또 한 번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앨런 잭슨, 그는 카메라를 피하지 않고 바로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군가 질문하기도 전에 그는 이것이 전략적 퇴장이 아니며 자신이 원한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닉 라이너의 변호인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닉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로 인해 저희는 닉을 계속해서 대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적 윤리적으로 모든 이유를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공공 변호인이 개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임명되었고 닉 라이너가 앞으로 이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그의 이익을 매우 능숙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 아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저희 팀은 여전히 깊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닉 라이너와 그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는 단순히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둘러싼 상황의 진실이 법적 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닉의 사건. 알다시피 최근 3주 동안 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닉에 관한 기사, 그의 가족에 관한 기사, 그리고 상황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추측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12월 15일 이른 아침, 저는 뉴욕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와 팀은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지난 3주 동안 저희는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닉과 그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바쳤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저희가 알게 된 것은, 그리고 이건 확실하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이 주의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닉 라이너는 살인죄에 대해 무죄입니다. 그걸 인쇄해. 그걸 인쇄해. 그 말을 잠깐 생각해봐. 인용하자면 살인죄에 대해 무죄. 잭슨은 닉 라이너가 부모를 죽이지도 무죄라고도 말하지 않았고 이렇게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닉 라이너는 살인죄에 대해 무죄야. 그리고 그 차이는 중요해.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심지어 치명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살인죄로 유죄가 아닐 수 있어. 검사가 필요한 심리 상태, 의도, 악의 또는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제 정신 이상, 정신 무능력 또는 범죄 의도의 부재와 관련된 변호의 여지가 생길 수 있어. 하지만 잭슨이 그중 어떤 변호가 혹은 해당되는 변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 중요해. 그가 말한 것은 그의 팀이 이 사건을 조사했다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인용하자면 그들은 법 자체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을 이제는 바꾼다고 믿으며 떠났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검사. 그는 직접 연단에 올라서 지방검사 사무실이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어. 우리 형사사법제도에서 모든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열정적으로 대변하고 효과적으로 변호해줄 변호인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닉 라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앨런 잭슨이나 국선 변호사, 어떤 변호사든 변호인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저희는 꼭 그가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변호인과 관련된 절차에서 저희는 지방검사실이 반드시 그 변호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실에 대한 자료를 완전히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인터뷰든 어떤 종류의 비디오든 어떤 종류의 전문가 보고서든 저희는 그 변호인이 법정에서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변호하는 데 필요한 사실들을 반드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배심원단이 닉 라이너가 그의 부모인 롭 라이너와 미셸 싱어 라이너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닉 라이너는 여전히 구금 중이며 보석 없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도 있는 카렌 리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던 그 유명하고 아마도 매우 비싼 형사 변호사 앨런 잭슨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매우 주목받는 변호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앨런 잭슨은 닉 라이너의 곁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닉 라이너의 기소 절차에 대해서는
그가 마침내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가 2026년 2월 23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로우 앤 크라임에서 전해드린 사건 소식이었습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피콕에서 시청해주세요.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